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신간 포스트 코로나 신상권 지도를 대표 집필하신 나건웅 매경 이코노미 기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 책 어떤 내용인가요? 제 소개를 또 좀 간단히. 네. 저 아까 소개 잘 해주셨지만 저 매경 이코노미에서 자영업이랑 창업을 좀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한 30년 정도 해오셨어요. 어떤 걸 하십니까? 엄청 다양하게 하셨죠. 엄청 많이 말아먹기도 하시고 뭐 돈가스 집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가게, 귀금속, 이탈리아 레스토랑, 브런치 카페. 지금은 브런치 카페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하셨네요. 진짜. 네, 장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크신 분들이라면 다 저랑 비슷할 텐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를 좀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부모님에게? 네, 부모님에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매경 입사한 지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합격 전화를 받을 때도 제가 이제 커피를 내리다가 이렇게 그래요? 전화가 가지고 매경 합격했다고. 아무튼 그 정도로 자영업에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자가 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기사를 다루는 매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일까요, 내용은? 네, 포스트 코로나 신상권 지도는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자영업 쪽에 그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 사장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내가 가게를 뺐다, 폐업을 했다. 근데 이제 슬슬 살아나는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고. 근데 어디다가 새로 가게를 차려야 되냐. 되냐? 궁금증이 많잖아요.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차려야 돼? 그럼 저도 모르죠, 사실. 저도 그렇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2일에 해제가 됐거든요. 2022년 4월, 5월 동안 매출이 그 직전에 2021년 4월, 5월이랑 비교를 해서 매출이 갑자기 많이 오른 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매출이 전년보다 많이 오른 상권을 좀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인기 있는 이런 트렌드 있는 상권이지 않을까. 그곳이 핫한 상권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 나이스 지니 데이터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빅데이터 기업인데 얘네가 주요 카드사 매출에 대한 데이터들을 행정 동별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거 뽑아달라. 올해 2022년 4월 5월 매출이 2021년 4월 5월 매출보다 갑자기 막 엄청 많이 오른 곳들 어디냐를 추려봤는데, 그래서 이제 상위 10곳을 얘네가 진짜 왜 매출이 올랐을까,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떤 곳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을까, 현재 진짜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포스트 코로나 신상권 지도라는 기사를 연재를 했었어요. 그 연재물을 묶은 것을 기반으로 펴낸 책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신상권 지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 내용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그러면 책을 안 살 거기 때문에 일부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난 상권 10곳을 말씀하신 대로 정했는데 신사동 가로수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가로수길 다 죽었다고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던 곳이잖아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 매출이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은 가로수길이 맞아요. 내가 요새 가로수길을 많이 안 가봐서 좀 달라졌나 보다.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가봤죠. 가봤더니 큰일 났다. X됐다. 기사 안 나오겠다. 왜냐면 딱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실? 그리고 막 임대 문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막 이런 게 골목마다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는, 카드 매출은 분명히 여기가 1등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봤더니 그 데이터를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어디가 도대체 매출이 오른 거야? 내가 직접 다녀보니까 음식점 사장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됐는데도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고, 실제로 거리에 가보면 임대 문의가 공실이 가득 차고 사람도 없고 한데 뭐냐 대체 너네 데이터 잘못 뽑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문의를 드렸더니 세부 업종별 매출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봤더니 그랬더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장 많이 매출이 오른 곳 1등이 성형외과. 성형외과. 저 객가가 높은 곳이네요. 그렇죠. 2등이 병원, 3등이 치과, 다 병원이네. 5등 안과, 6등 약국, 10등 피부과. 그러니까 상위 10개 업종 안에 병원 업종이 6개나 돼 있는 거예요. 가로수길이 약간 좀 병원 특화 거리가 된 거예요? 네, 병원이 실제로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그 개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로수길은 예전부터 성형외과가 유명했는데요. 요새 마스크 끼고 집 밖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에스테틱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병원이 꼭 그 상권 활성화에 좋은 것이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사실 병원 갔다가 어디 가세요? 그 다음에 집에 가야죠. 집에 가죠. 네.
그러니까 병원 가고 피부과 가고 오늘 피부도 좀 좋게 됐으니까 술 한잔 할까 이런 사람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보통 집에 가기 때문에 2차 상권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다. 병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통계 착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상 데이터는 좋게 나왔는데 가보니 분위기는 황량하더라. 대신 그 안에서 벌놈들은 벌 분들은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바로 병원이 알겠습니다. 많이 벌었던 거고. 자, 그러면 이 신사동처럼 통계 착시 현상처럼 보이는 곳 말고 진짜 데이터로 잘 나왔는데 실제 가보니 상권이 살아나고 있었다. 이런 곳은 어딘가요? 네. 사실 신사동 가로수길 외에는 거의 다 그런 곳이었나요? 역시 데이터가 맞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세부 업종도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곳이 매출이 올라버리면 저희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역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기자가 역시 발로 직접 뛰어야 이게 데이터의 착시를 보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공통점이라고 보면은 네. 제가 느끼기에는 고정 수요가 높은 곳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 깊었던 곳은 교대였어요. 교대는 근처에 법원이 있거든요. 네. 여기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는 소송에서 이긴 사람도 술을 먹고 진 사람도 술을 먹는다. 기뻐서 먹고 슬퍼서 먹고. 전국 각지에서 소송 인파가 몰려드는 고정 수요가 확실한 곳. 그렇구나. 이기면 맥주 먹고 지면 소주 먹고 이런 곳들은 굉장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 탄탄하게 계속 자리를 잡았던 곳이고. 책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1등은 약간 착시가 있었지만 2등이 홍대 입구, 3등이 압구정 로데오 맞습니다. 많이 살아났죠. 네. 4위 노년역, 5위 종로 3가역, 6위부터 10위까지는 교대, 역삼, 여의도, 신천역 과거 맞아요. 잠실 세네요. 세네. 신림역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네. 9곳은 상권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봐도 네, 좋은 곳이고 근데 다만 상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서 말했듯이 가로수길이 절대 나쁜 상권이라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는 되게 좋은 상권인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소비력이 있는 여성들이 뷰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온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메종 키친이나 아미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가로수길이 좋은 거죠. 구매력 있는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구나. 안 좋은 상권, 좋은 상권이라기보다는 상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 특성이 다르니까 요곳에 맞는 어떤 창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금리도 높고 또 난방비가 또 많이 나가지고 식당 하시는 분들 또 고민이 저도 집에서 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제 창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고려하는 분들이 좀 이런 상권에는 이런 게 걸맞고 이런 상권은 이런 게 걸맞으니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뭐 여기서 이런 걸 하셔라, 여기서 이런 걸 하셔라, 이런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취재하면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창업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가요? 네. 아니 그 신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가 네.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밀고 있는 어떤 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가 정말 좀 무작정 하지 마시고 진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창업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우리나라의 평균 창업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난 고위험 투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날리면 다 날리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별 생각 없이 막 1억 원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은 막 벌벌 떨면서 1억 원 뭐 가게 낸다고 하면은 되게 쉽게 내요.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창업을 막 하지 말고 네. 제가 이번에 10개 상권 상위권을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이제는 선수들의 영역이다. 여기는. 네.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돈도 너무 비싸고 퀄리티도 너무 잘해요. 진짜 다. 미쳤어요. 이 사람들. 미쳐가지고 내가 진짜 어줍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아니면 뭐 장사나 해볼까? 뭐 이러신 분들은 이런 큰 상권에는 아마도 도전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권리금부터가 일단 2, 3억, 2억부터 시작하거든요. 일단 1등부터 10등까지 꼽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 10등 안에 들어가는 상권에 들어가면 안 되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0개 상권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 잘하고 있는 식당들 되게 소개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다른 곳에서 따라할 수는 있죠. 이런 곳에 공통점을 좀 추리셔가지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뭐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노티드 핫하잖아요, 도넛. 아 그런가요? 네, 카페 노티드. 아시죠? 끄덕끄덕 하시고 있는데 이제 그걸 운영하는 곳이 GFFG라는 곳인데 뭐 이런 곳들 글로우서울, CIC 요새 핫한 F&B 기업들의 소개도 상권을 소개하다 보니까 같이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성공 포인트들을 좀 체크하셔서 이런 상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장사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좀 얻어가실 것 힌트를 얻어가셔서 좀 임대료가 싼 다른 곳에서 좀 장사를 하시는 게 어떨지. 왜냐면 지금 10대 상권은 제가 다 둘러봤는데 너무 비싸요. 그렇군요. 아니 그럼 이 상권이 너무 케바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론 내기는 좀 어렵지만 또 30년 자영업 하신 부모님을
보고 또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한 결과 구체적인 인사이트 뭐 한두 개만 조금 던져줄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인사이트. 창업과 관련해서? 제가 그 구체적인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지금 대기업을 하고 계셨을 텐데 네. 어쨌든 저가 그냥 그래서 주워 듣는 게 많으니까 예, 그죠? 네, 그리고 취재한 것도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뻔한 얘기긴 한데요. 데이터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0, 30대, 특히 20대 소비가 큰 곳들이 결국 매출이 높다. 여기 제 10개 상위 상권에서도 종로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20대 매출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종로만 좀 예외예요. 종로는 40, 50대 매출이 예, 높은데 예. 나머지 상권은 20대 매출이 높은 곳이 결국 잘 나온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럼 20대들이 많이 모이는데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저는 20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네. 창업을 하면 좋고, 그다음 요새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트렌드는 상권 말고 입지라는 또 협소한 개념이 있잖아요. 상권 중에서도 뭐 어디 입지, 뭐 사거리 입지, 그죠. 뭐 코너길 입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새 보면은 핵심 입지는 너무 일단 임대료가 비싸고요. 예. 대신에 입지 옆에 아파트 상권 쪽으로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핵심 상권과 아파트 단지 가운데 있는 곳들, 되게 회색 영역. 네. 이런 곳들이 임대료도 아직 싸고 요새 특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입지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나오게 됐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나오는 핵심 상권을 보실 거면은 완전 중심지 말고 아파트와 좀 가까이 있는 쪽에 좀 싼 물건들을 좀 노려보시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완전 있습니다. 2급지 상권을 노려라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2급지인데 배우단지랑 가까운 곳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온 곳들도 거의 다 배우단지들이 있어요. 뭐 잠실세내도 마찬가지고 네. 압구정 롯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다 아파트들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는 곳들이 뭐 결국에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다 자세하게 소개는 못하지만 정말 이 내용만큼은 꼭 알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저희 상권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위 10개 상권에 대해서 소개를 엄청 많이 해드렸어요. 거기서는 이제 뭐 시간대별로 어디가 잘 된다 뭐 이렇게 상세한 부분까지 소개가 돼 있거든요. 네. 같은 실용 상권이더라도 낮에는 여기가 잘 되고 저녁엔 여기가 잘 되고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있으니까 절대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상세하게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상권 분석한 거 외에도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담은 자영업 5대 트렌드 5대 트렌드 네 이런 걸 좀 담았는데 어떤 인사이트가 좀 있습니까? 이게 저희 매경 이코노미의 어떤 단독 콘텐츠긴 한데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다점포율이라는 걸 조사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프랜차이즈한테 진짜 저희가 맨땅 헤딩식으로 하는 건데 전화를 해가지고 너네 가맹점 몇 개야? 근데 그 가맹점 중에 한 명이 여러 개 하는 점주들이 있어요. CU를 여러 개 하는 네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진짜 막 세븐일레븐 17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매출이 그냥 중소기업이거든요. 편의점만 하는데도. 예. 근데 그러니까 전체 가맹점 중에 그렇게 다점포 점주가 운영하는 비율이 높으면은 그 브랜드의 만족도가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내가 한 개 하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하나 추가로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너네 다점포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전체 가맹점 중에 다점포 점주가 운영하는 점포 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네. 이게 높아졌냐 줄어들었냐? 이걸 조사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다점포율이 높은 곳들, 낮은 곳들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치킨 업종 내에서는 여기가 다점포율이 높으니 점주 만족도가 괜찮나 보다. 편의점 업종에서는 여기가 다점포율이 떨어졌으니까 여긴 좀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다점포율이 높은 곳에서 해야겠네요. 그쵸.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체 가맹점이 확 줄었을 때 이게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네, 비율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같이 봐야 돼. 하나의 지표로서는 근데 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점포율 이런 거 보시면 좋고 트렌드 많습니다. 뭐 푸드테크 트렌드, 그다음에 요새 뜨는 뭐 페이크 푸드라고 대체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내 얘기 아니잖아. 이거는 뭐 스타트업들이 하는 거라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빠르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 빨리 트렌드가 어떤 건지는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주류 트렌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신상권 지도라고 제목은 나와 있지만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되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들이 좀 다양하게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 예비 자영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좋은 책이 아닐까 감히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경 경제신문사 매경 출판에서 나왔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따라서 네, 쿠팡에서 주문해서는 18,000원에 맞습니다. 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나 기자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요 책 말고 다른 내용으로 또 모셔가지고 네. 흥미로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